7장 시각장애 학생의 보조공학 중에 이제 교과서 외의 부분으로 시각장애 학습의 교수적 적합화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만든 자료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하게 되고요. 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수업 교사학습 자료방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각장애 학생의 교수적 적합화는 시각장애 학생 등에 관련된 여러 부분과 또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기대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교사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장애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점차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만 안 될 거다, 해봐야 별로 무의미하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인데요.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제 특히나 맹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좀 안 갖게 되거나 또 시각적인 부분들을 좀 교사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기대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1. 학생에 대한 기대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학업적,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반 학급, 특수학급 교사 모두가 시각장애 학생이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일반 학급 교사는 특수학급 교사는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 교육 과정을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만 일반 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또는 그 이상으로 지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만 시각장애 학생들이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 교사의 수업 능력은 절대 기대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은 교사의 기대 수준을 마음껏 올려놔야 시각장애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이 도달하는 기준에 거의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특정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학생과 동등한 기대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걸로도 이미 임상적으로 이제 판명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일반 학생과 같은 양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양의 과업을 주고 완성하도록 한다. 시각장애 학생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학업의 양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제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혹시 우리가 과제의 조정과 수정을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생과 똑같은 과제를 주고요. 대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시간 말고 다른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같은 과업을 수행하게 해야 되지 과업의 양을 줄인다거나 질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 학생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특수교사, 일반교사가 그리고 학생이 합의하여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각장애 학생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나 이론적인 사회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반면에 수학이라든지 또는 과학이라든지 미술 이런 교과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 즉
과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교사, 일반 교사, 특수 교사, 그리고 학생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원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각장애 학생의 독특한 시각 활용에 능력과 방법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 요구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 즉, 개별적 요구 수준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100명을 모아놓으면 같은 학생은 100명도 한 명도 없어요. 비슷한 수준의 시각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 요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시각적 특성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조명이라든지 또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오히려 시각적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잘 읽어요. 반면에 사물을 공간 감각은 떨어지고 어떤 학생은 공간 감각은 좋은 반면에 또 글자를 읽는 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 요구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있어서도 어떤 학생들은 한글은 잘 읽는데 수학이나 영어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글씨들을 잘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 개별적 요구에 관한 사항은 특정한 시간만이 아닌 교육시간 내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죠. 모든 교과목과 각각의 교과목 속에서의 또 다른 단원뿐만 아니라 단원에서도 세부적인 그 활동에 따라서 이런 요구사항은 매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요구사항이 계속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사 친구들은 항상 저시각 학생의 시각기술의 사용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저시각 학생이 시각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촉매가 됩니다. 이런 기대는. 그러니까 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저시각 학생이 되게 시각 사용 능력이 떨어져요.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차라리 보지 말고 촉각적인 자료를 보는 게 어떠니?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저시각 학생이 아주 일부의 시각 기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대를 가져줘야 되고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고요. 시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자료와 또 강화를 제공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시각 학생이 시각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는 촉매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각장애 학생의 이런 시기능을 또 시효율을 높이는 이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시각기능을 통한 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각 사용을 하는 데 있어 저시각 학생들은 굉장히 피로도에 취약하죠. 그런데 이 피로하게 만드는 요인 자체가 어떤 학생은 조명, 어떤 학생은 대비감도, 어떤 학생은 반사광, 어떤 학생은 글씨의 크기, 어떤 학생은 과제 수행의 시간 각각에 다르죠.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피로를 줄여주는 항상 환경과 또 부가적인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교사는 저시각 학생이 일반 학생과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마다 각기 다른 시기능의 수준차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죠. 물론 저시각 학생은 일반 학생과 똑같이 시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우리도 알고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저시각 학생이 시력 하나는 비교적 좋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 시야가 좁은 학생이에요. 시기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시력이 좋기 때문에 시력이 일반 학생과 똑같이 0.9, 1.0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교사들은 대부분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학생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할 때 폭넓게 읽지 못하거나 또 폭넓은 배경을 볼 수 없어요. 시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서 각각의 시기능의 특징에 따른 과제를 제공해야 됩니다. 저시각 학생이 일상생활이나 학습의 장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시각적 도움의 요청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각장애 학생이 굉장히 사회화가 잘 돼 있고 또 성격 자체가 유쾌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장애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회피하거나 또 아니면 해야 될 과업을 하지 않아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시각 학생이 항상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동료 교사라든지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학생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자신의 시각 능력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도 교사는 이를 이해하고 시각장애 학생의 시기능을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하고 지원 방법을 찾아 제공해야 된다. 시각장애 학생이 자신의 시각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보여요, 맞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교사는 그 아이가 실제로 보는지 안 보는지 정확하게 그걸 봤는지 안 보는지를 이렇게 체크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봤냐? 그랬더니 예 보여. 정확히 읽어봐. 학생들 앞에서 봤으면 읽어봐. 다 제대로 이게 읽어지면 한번 여기서부터까지 읽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능을 자기의 시각 능력을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전 담임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또는 의사를 상담을 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시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찾고 이제 그 학생이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그 학생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잔존 시력을 통한 시각적 활동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저시각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저시각 학생들이 그 눈으로 그 시력으로 그 시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뭐가 재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보는 양이라든지 보는 거리라든지 보는 범위 자체가 매우 좁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큰 오산이고요. 나름대로 다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그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죠. 시각장애 학생은 동일한 대상을 일반인과는 다른 시각적 지각을 할 수 있음을 알고 대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시각장애 학생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누구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해갈 수 있는데 시각장애 학생은 그 장애물이 오히려 발판으로 생각하고 밟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딱 봤을 때 사용하면 안 되는 물건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색깔도 그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대비가 강하게 칠해놨는데 오히려 시각장애 학생들은 만질 수 있게끔 저게 뭔지라고 호기심을 갖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시각 학생들 즉 시각장애 학생들은 시각적 현상이 왜곡된다라고 우리가 한참 전에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요. 왜곡돼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또 위험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각장애 상태가 한 학생의 삶에 필요한 활동 전부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지해야 된다. 그렇죠.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장애물이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굉장히 큰 오산이죠.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경우도 많고 또 역시 교과적인 수행 수준을 높게 이어가는 학생들도 있듯이 시각장애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각 기능만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 입급되는 일반 학교, 일반 교사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데요. 입급되는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은 이제 직접 면담을 하거나 관찰을 통해서 이제 파악해야 되고요. 이전 연도 교사, 전 따님이라든지 그런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들, 또 특수교사, 그리고 학부 면담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식에 의한 일방적인 소개가 아닌 교사가 경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일반 학생들에게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그러니까 일반 지식에 따라서 마치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그냥 시각장애 학생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다라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누구. 그러니까 소개를 빨리 한다고 해서 물론 가급적 빠른 시간에 소개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빠른 것보다는 정확하고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진 후에 소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기구와 장치. 시각장애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기구와 장치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시각장애 학생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구와 장치, 그러니까 보조공학기구들이 있게 되죠. 그걸 준비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그걸 이제 그러한 기구나 보조공학기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지도해야 되고요. 또 주의할 방법, 그것을 만지지 않는다거나 그것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이동할 때 도와주는 방법이라든가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 학교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직접 돌아볼 기회를 이제 제공해야 되고요. 또 시각장애 학생에게 학교 규칙을 설명하고 이제 따르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학교의 편리성과 학습의 편리성과 위험하지 않고 이동이 편리한 자리, 그러니까 학습도 편하고 이동도 편하고 또 위험하지 않은 자리. 단순히 앞자리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맨 앞자리의 중심이 보통은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하지만 딱히 그러진 않습니다. 교실의 특성이나 또 문의 위치, 또 교탁이라든지 기타 부속물의 또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자리의 위치는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환경을 준비하고 비상시 대처법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특히 맹인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안전사고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들도 함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하도록 교수자료 및 방법을 수정한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학습매체 진단을 통해서 시각장애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교수자료와 교수 방법을 이제 수정하고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 적합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한 교수 적합화. 먼저 교수 적합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적합화란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 입급되어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 학생에게 원활한 수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일반 학생에게도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각장애 학생에게 치우친다고 해서 일반 학급 학생이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에게도 적합하면서 일반 학생에게도 적합한 환경.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 일반 학생 모두 윈윈하는 교육적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바로 교육 환경의 보편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의 보편적 설계에 의한 교육 환경,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합화는 학습자의 참여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의 변화. 그러니까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없이 참여하고 또 모든 학생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을 변화를 주는 건데요. 학습자의 경험과 교육적 요구를 토대로 환경, 교육 과정의 교수 방법, 평가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적합화의 정도는 개인의 능력, 경험, 선호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과 경험, 선호도를 따라 통해서 그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의 교수 방법과 교육과정, 평가를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능력이 많은 학생은 그대로 가면 될 거고요. 능력이 낮은 학생은 교수 과정과 방법을 그리고 평가 방법을 능력에 맞춰서 낮춰줘야 되겠죠. 또 경험이 많은 학생은 그대로 가겠지만 경험이 적은 학생은 선행 경험을 미리 경험을 학습하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경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해서 그 경험을 보충하고 또 선호도에 따라서 선호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훨씬 더 대부분의 더 많은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가 가능하고 성공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교육환경의 보편적 설계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중간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죠. 교수 적합화의 원칙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형성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 모두가 지식을 형성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거죠. 누구도. 시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업의 어려움을 보인 후중재나 보조 활동이 아닌 예방적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해보고 얘가 안 되네? 고쳐야 되겠다. 해보고 시각장애 학생이 못 따라오네?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쳐서 모든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활동이지 후조치 활동이 아니라는 것, 예방적 활동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참여와 성공, 이거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교수 적합화의 종류는 조종과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 먼저 살펴볼게요. 개인의 능력과 경험, 학업 수준이 양호해서 일반 학생과 차이가 없거나 적을 때,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이든 누구든 장애 학생이 능력과 경험, 학습 수준이 양호해서 일반 학생과 차이가 없거나 적을 때 수업 참여와 학습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학습이나 수행 기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학습이나 수행 기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학습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학습하고 또 같은 양을 평가하는데 그죠? 똑같이 학습하고 똑같이 평가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종 형태로 적합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뭔가를 조정하는 거죠. 학생이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의 횟수를 높일 수 있도록. 반면에 수정은 능력과 경험, 학습 수준이 일반 학생과 차이가 비교적 커서, 그러니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수업 참여와 학습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이나 수행 기준을 변화를 주는 거죠. 학습이나 수행 기준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은 학습이나 수행 기준을 그대로 두고 수업을 제대로 마치기 위해 뭔가를 지원해 준다면, 수정은 수행 기준 그리고 그다음에 학습을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조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은 같은 걸 학습하고 같이 배운다면 수정은 난이도가 낮거나 다른 내용이거나 아니면 분리해서 배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정이 훨씬 더 많이 개입하고 많이 바꿔주는 겁니다. 학급 활동에서의 교수 적합화는, 교수 적합화의 전조 조건은 개인별 수준의 고려, 시각장애 학생의 개개인의 시기능, 학습 매체, 공학기술, 적응기술, 또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의 모든 특성인 거죠. 적응기술은 듣기, 보조기기 사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학습 매체나 시기능이 좋고 적응기술이 좋다면 학습 매체나 공학기술을 덜 조정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지만, 시기능이 떨어지고 적응기술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학습 매체 공학기술들을 더 조정의 강도 또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독특한 교육적 요구사항의 고려, 시각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준과 선호도, 학업과제의 목표, 각 교육별, 과목별 수행 방법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매 시간의 과제 목표, 과제 수행 방법, 선호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매 수업 시간에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교수 적합화는 학생도 보지만 매 수업의 수업 시간에 교수 내용도 함께 보는 거죠. 교수 적합화의 실제 적용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수 활동의 적합화, 그 다음에 교수 자료의 접근 정도의 고려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번 교수 적합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